자, 이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은 이진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진트리 ADT란 트리 중에서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앞서서 살펴봤던 트리들은 자식 노드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무조건 한 개 이상이면 돼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심지어 10개, 100개, 1000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진 트리는 바로 이진트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식 노드가 많아야 두 개인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노드 밑에 이렇게 B, C라고 하는 왼쪽, 오른쪽 자식이 존재하고요. B를 또 기준으로는 D와 E라고 하는 자식이 존재합니다. 또 E라고 하는 노드를 중심으로 왼쪽 H, 오른쪽 I, 또 C도 C라고 하는 노드를 기준으로 F, G, 이렇게 항상 자식 노드가 두 개씩 있는 트리를요, 우리는 이진 트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물론 좌우 자식 노드 가운데 하나가 비어 있는 경우라도 우리는 적전 이진 트리로 구현은 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진 트리는 어쨌든 방금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의 내부 노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말한다. 이진 트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대략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적정 이진 트리와 완전 이진 트리, 그리고 포화 이진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 이진 트리는 왼쪽과 같이 내부 노드가 두 개의 자식 노드를 갖는 순서화된 트리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자식 노드가 두 개여야 돼요. 아까 앞서서 이진 트리가 자식이 하나만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적정 이진 트리는 반드시 두 개, 여기 노드 중심으로도 두 개, 이 노드를 기준으로도 두 개, 이렇게 두 개씩 있어야 되고 홀수개를 가진 자식 노드는 없습니다. 완전 이진 트리 같은 경우는 부모,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순으로 채워지는 트리예요. 트리가 항상 부모를 기준으로 왼쪽 그리고 오른쪽 채워지는데요. 마지막 레벨을 제외하고는 모든 노드가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보이시죠? 이쪽 가능성 이렇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차져 있죠. 즉 중간에 비어있는 노드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노드, 이런 이진 트리를 완전 이진 트리라고 해요. 물론 이렇게 자식 노드가 한 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완전 이진 트리는요. 단 중간에 빈 곳이 없는 트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포화 이진 트리라고 하면요. 딱 봐도 밸런스가 맞죠. 모든 층이 다 짝을 이루었고 다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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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완전히 꽉 찬 트리를 포화 이진 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적정 이진 트리로 이제 이 이진 트리 ADT를 구현을 하고 싶은 건데요. 비록 적정 이진 트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약간의 의사 코드 수정으로, 약간의 코딩 수정으로 자식 노드가 하나 중간에 비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정 이진 트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습 시간에 실습 비디오를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아무쪼록 이진 트리는 트리 ADT의 특별 케이스다. 노드가 두 개인 특별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 이진 트리의 종류에는 적정 이진 트리와 완전 이진 트리, 포화 이진 트리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진 트리는요, 언제 사용이 되느냐? 수식 표현과 같은 것을 트리로 담을 때, 트리로 계층적으로 구현할 때, 담아둘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택이라고 했던 부분에서 수학적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우리가 수학 함수를 우리가 수학 공식을 사람이 쓰는 것처럼 기억하는 것과 컴퓨터가 이해하기 편하게 기억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컴퓨터가 연산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와 같이 2 곱하기 a-1 나누기 3 더하기 b라고 하는 수식을 트리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현하냐고요?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맨 외부 노드는 실제로 p 연산자고요. 이 중간에 있는 내부 노드는 연산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트리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a-1 곱하기 2네요. 이렇게 곱하기 2 그리고 나누기 여기는 3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즉 실제로 이 수학 수식을 트리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진 트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어떤 연산자에 대한 이 p 연산자는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와 같은 이진 트리를 수학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트리에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트리 ADT의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트리 ADT랑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진트리 ADT는 트리 ADT의 확장이다. 즉 트리 ADT의 모든 메소드를 상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상속이라는 말은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재산을 상속받는다란 말은 다 받는 것처럼 트리에 구현되어 있는 모든 기능을 이진트리 ADT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현이 더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의미를 합니다. 어쨌든 이진트리 ADT도요. 추가적인 갱신 메소드가 정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진트리는 트리 중에서 노드가 2개짜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쉬워요. 깊이와 높이에 대한 정의가 다시 나오네요. 이진트리이기 때문에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같습니다. 개념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깊이는 뭐였죠? 해당 노드에서부터 루트까지의 길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 완전 동일해요. 계속 내 노드를 기준으로 계속 부모를 호출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부모 호출하고 또 여기를 중심으로 부모를 호출해서 언젠가 루트 노드에 도달하게 됐을 경우에까지의 길이를 뎁스라고 한다. 깊이라고 한다. 높이는 어떻게 한다? 외부 노드까지, 가장 멀리 있는 외부 노드까지의 길이를 얘기를 한다. 근데 앞에 트리 ADT와 달라진 점은 뭐다? 이젠 노드가 2개니까 레프트 차일드와 라이트 차일드의 맥시멈 값을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순회는 역시나 프리오더, 포스트오더, 그리고 중의 수식인 인오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단지 이진트리니까 바이너리 프리오더, 바이너리 포스트오더, 바이너리 인오더일 수 있는데 얘는 이름이 그냥 인오더이네요. 순회하는 방법. 자, 프리오더는 아까 교수님이 설명할 때 뭐라고 했었죠? 무조건 지나칠 때, 첫 번째 지나칠 때 방문한다. 자, 그러면 한번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1, 3, 7, 5,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트리에 여기 V는 지금 루트예요. 그래서 바이너리 프리오더를 호출해 봅시다. 자, 비지트 V니까 바로 이 V를 방문하네요. 비지트는 콘솔에 출력하는 거였죠. 1 찍었어요. 그리고 이 V가 인터널 인이라고 물었어요. 네, 내부 노드 맞죠? 왜냐면 내부 노드의 기준은 하나 이상의 자식 노드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내부 노드니까요. 이렇게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너리 프리오더를 또 호출하는데 이번에는 레프트 차일드 V네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기준으로 레프트 차일드니까 이 V1을 호출하는 거죠. 즉 바이너리 프리오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프리오더 V 다음에 바이너리 프리오더 V1을 호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자, 또다시 비지트 V를 찍으니까 이번에는 3 찍죠? 그리고 내부 노드니? 라고 물었어요. 네, 내부 노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2개. V2, V3인데 또 바이너리 프리오더에서 왼쪽 먼저 방문하니까 이번에는 V2. 그렇죠? 자, V2 호출합니다. 그래서 또 비지트 V를 찍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지금 7 찍고 묻죠. 비지트에서 7 찍은 다음에 이 V2가 지금 인터널이야? 아니야. 외부 노드인데 7번은 그러니까 이제 if문 안으로 안 들어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래서 밑에 거 이제 실행해야 돼요. 바이너리 프리오더의 write v. 지금 v1에 write child를 호출했으니까 v3에 해당이 되네요. 프리오더 v3. 그래서 또 들어가죠. v3로 들어갑니다. 짠. 그래서 이렇게 호출에 들어가니까 비지트 v 해서 v3인 5 출력하고 이거 인터널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닌데? 라고 해서 끝나고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V1을 기준으로 왼쪽 노드와 오른쪽 노드 모두 체크했으니까 끝나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이제 이 왼쪽 V 기준으로 V 왼쪽을 했으니까 이제 오른쪽 V4 해서 프리브 V4를 호출해요. 또 호출하니까 찍습니다. 비지트 V4니까 0. 그리고 인터널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닌데 해서 그냥 나와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고 결국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을 다 검사한 루트 노드여서 끝나서 완전히 이 바이너리 프리오더의 호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출력한 값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게요. 1, 3, 7, 5, 0이에요. 1, 3, 7, 5, 0. 어때요? 여러분이 아까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맨 첫 번째 방문에 첫 번째 지나실 때 노드를 방문하는 프리오더 맞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방금 재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의, 순회를 알아보았어요. 사실 프리오더랑 포스트오더랑 인오더가 완전 같아요. 어떻게 같냐면은 구조적으로 같아요. 계속 왼쪽과 오른쪽을 부르는 건 같은데 차이는 이겁니다. 먼저 방문하고 재기냐, 재기 끝나고 방문이냐의 차이입니다. 자, 중위 순회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 오른쪽인데요, 가운데서 방문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재기 함수로 이 세 가지 타입의 순회를 코딩하기에는 조금 개념적으로는 쉬워요. 그쵸? 비지트라고 하는 함수를 혹은 이 비지트가 아니더라도 아까 교수님이 뭐 디스크 사용량 저장 이런 것처럼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특정 오퍼레이터, 특정 함수, 오퍼레이션, 즉 특정 함수를 처리할 때 이 비지트 위치에서 하면 돼요. 여기서 한번, 즉 함수 호출하고 재기적으로 순회하다가 여기서 특정 함수 호출, 혹은 여기서도 왼쪽 순회하고 특정 함수 호출, 오른쪽 함수 순회, 오른쪽 노드 순회 이런 식으로요. 비지트 대신 여러분이 목적에 필요한 함수를 호출하면 된다. 그게 바로 순회를 응용한 문제 해결법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식 평가의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후위순회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한대요. 자, 후위순회를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한번 볼게요. 요 트리에 후위순회를 비지트 하면요. 쭉 내려가서 2 올라가서 곱하기 쭉 내려가서 7 빼고
1. 뭔가 이상한데요? 후위 순회는 맨 마지막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는 거니까 2, 무조건 7, 1, 마이너스 곱하기 3, 1, 더하기 이렇게 바뀌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지금 후위 순회를 통해서 방문한 노드를 찍어보면 우리 예전에 그 노드를 거쳐서 수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해당이 됐죠. 자, 한번 지금 이 수식 평가하는 거를 한번 교수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먼저 V는 요 루트예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게 외부 노드 아니니까 else로 내려가서 계속 left child를 호출을 하죠. 지금 V가 이 녀석이었는데 이제 left child V니까 V1이 되죠. 그래서 여기 V1. 또 이렇게 호출해서 언제까지 내려가냐면 엘리먼트가 찍힐 때까지. 그래서 여기 2, x는 2 찍히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x가 7, y는 1, 이렇게 마이너스. 그쵸? 그래서 요 노드 계산돼서 올린 거 6. 나중에는 요 노드가 이렇게 6이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2와 6을 곱하는 거를 진행해서 이렇게 해서 12. 여기도 3 더하기 1 해서 4. 그리고 12 나누기 3 해서 3.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순서가 어떻게 되냐? 쭉 내려가서 요렇게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 요 계산이 끝나서 노드가 하나로 결정 지어지면 요렇게 결정하고 그 다음은 요렇게 결정하고 요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1이니까 여기 6 그리고 2 곱하기 6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12 그리고 여기도 3 더하기 1에서 4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12, 4 그래서 12 나누기 4에서 3 이게 답 3. 이렇게 후위 순회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디 봅시다. 설명을 다 한 것 같죠? 네. 중위 순회 같은 경우에는 이진 트리를 그림을 그린다거나 수식 인쇄할 때 사용한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수식 인쇄 기법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좋겠어요. 즉 이게 앞에랑 계속 연동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수식을 가지고 트리를 만들고 계산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실제 인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괄호까지 나와 있는 게 이 중위 순회를 이용해서 요 수식을 우리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수식으로 지금 만들어준 거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V는 여기였고 먼저 인터널이니 물어보죠. 네, 인터널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열고 그 다음에 왼쪽을 먼저 진입하죠. 자, V1 진입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거 내부 노드 맞죠? 인터널. 그러니까 또 가로 열고 또 왼쪽으로 내려가서 이게 V2까지 내려갑니다. 여기 레프트 계속 내려간 거예요. 이제 2네요. 이거 인터널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내려가요. 그래서 먼저 V를 찍습니다. 2. 그리고 다음 이거 인터널인가요? 요 V2 지금 V2 하잖아요. 아니죠? 이건 익스터널이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V1 여기 끝났어요. V1을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서 자 엘리먼트 찍으니까 곱하기 여기 V1이었으니까 곱하기 찍고 그 다음에 이 V1은 인터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계속 이 함수 호출해요. 오른쪽 내려가서 여기 V3 자 올라가서 또 가로 열죠? 가로 열고 왼쪽 레프트 차일드 찍으니까 A 올라갔는데 인터널 아니니까 밖으로 나와서 right element V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 또 내려가서 지금 여기 있는데 V4, V5 했고 여기서 인터널이 아니니까 그냥 빠져나오죠. 그래서 1 쓰고 닫고 그리고 또 닫고 계속 나오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올라와요. 자 올라오고 나면 여기가 끝난 거예요. 왼쪽을 다 요만큼이 지금 왼쪽 방문한 거고 이게 이제 본인 방문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방문인데 이 나누기를 중심으로 왼쪽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V 올라와서 right element V니까 나누기 그리고 이제 내부 노드니까 여전히 이제 오른쪽으로 쭉 방문합니다. 오른쪽 방문. 그래서 또 이렇게 가니까 괄호 열래요. 인터널이면 괄호 열어. 그리고 왼쪽 찍었어. V6 3 그리고 들어갔더니 인터널 아니죠? 그래서 나와요. 엘리먼트만 찍고 또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까지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플러스 올라와서 요 가운데 찍고 이번에는 오른쪽 돌죠? 저 오른쪽 B 찍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다시 올라가서 내려오면 V의 왼쪽 했고 얘 출력하고 오른쪽 돌고 이제 닫고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제기여서 교수님도 설명하기가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이 천천히 하나씩 한번 뜯어보실래요? 그러면 교수님이 설명보다 훨씬 더 여러분 스스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직접 수식 인쇄를요 이렇게 트리 빌드 해놓고 이 의사 코드를 프로그래밍해서 이게 나오는지 한번 출력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이진 연결 트리를 그 배열에 기초한 이진 연결 트리는 건너뛸게요. 원래 그 슬라이드가 있는데 요즘 슬라이드 설명하지 않고 트리부터는 기본적으로 교수님 생각할 때 링크드 리스트를 무조건 사용하는 게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 연결 트리를 구현하는 방법을 잘 살펴보면 이게 이제 그 스트럭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차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스트럭트 트리 노드가요. 이렇게 원소를 저장할 수 있는 int 데이터 하고 왼쪽 자식 노드니까 트리 노드 주소값 레프트 트리 노드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요. 근데 이 부모 노드는 필요하면 사용을 하래요.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아래와 같은 예시는요. 이게 트리 노드 루트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루트. 페런트. 이렇게 하나 더 두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아래 거가 그냥 부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관계를 보시면 이게
B라고 하는 루트 노드를 중심으로 왼쪽 노드 A, 오른쪽 노드 D, 그리고 또 D를 중심으로 왼쪽 노드 C, 오른쪽 노드 E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뿐이고 부모 노드는 가리키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이와 같이 부모 노드를 같이 정의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주고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더블 링크드 리스트처럼 B가 A를 가리키고 B가 D를 가리켜요. 이렇게 A와 D를. 근데 A도 B를, D도 B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A도 B, D도 B. 똑같이 D를 기준으로도 D가 C, 이렇게 D가 E 가리키고 또 C가 D, C가 D, E가 D 이렇게 가르쳐요. 더블 링크드 리스트 형식으로 트리를 구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단일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진 연결 트리, 그러니까 연결 이진 트리는 아까 앞에서 했던 이진 트리 ADT를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 그때 필요한 요소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의사 코드가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자, 또 이진 연결 트리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식 노드의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연결 트리예요. 이진 연결 트리가 아닙니다. 즉 무슨 소리죠? 밑에 내 자식 노드로 만들어질 수 있는 녀석이 2개가 아니라 이렇게 B노드처럼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중간 리스트를 두는 겁니다. 이 리스트는 계속 10개, 100개, 1000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진 트리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연결 트리를 구현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자식 노드를 이용한 리스트를 구현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료구조 시간에 푸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이진 트리를 기반으로 할 거기 때문에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진 연결 트리에서 단방향과 양방향을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도록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각 성능, 이진 트리와 트리에 대한 함수의 비고 1,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고 싶은 이진 트리 ADT에 대한 설명은 다 마친 것 같아요. 이제 사실 트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교수님이 이제 뒤에 실제로 비디오를 통해서 실습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배운 이진 트리 ADT의 의사 코드를 가지고 접근할지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비디오 살펴보시고요.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슬랙으로 질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 트리 AD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